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요 매우 참 엄중한 또 우리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 테러 위협이 경찰에 신고가 돼서 경찰에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가 이미 한 달 전부터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신변 경호 특별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결국 이 강북 경찰서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 이 첩보를 가지고 지금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워싱턴 포스트지하고 서면 인터뷰를 해서 중요한 이 외교안보 정책의 큰 방향에 관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면 인터뷰 내용인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이 핵 문제, 그리고 한미 동맹 문제, 그리고 대중 문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밝힌 내용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해서요, 우리가 미국이 중심이 되는 테러 제재, 여기에 미온적으로 입장을 취하다가 우리가 결국 손해를 봤죠.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참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한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처하는 국제 공조에 있어서 미국이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면은 현실적 제약이 있더라도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바탕으로 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국익과도 부합한다는 명확한 신념을 갖고 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대북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견고히 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신기술,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우주, 사이버 등 뉴 프론티어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 신기술, 글로벌 공급망, 우주, 사이버, 이것이 최근에 얘기하는요 신흥안보 위협입니다. 이 신흥안보 위협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얘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중국과 관련해서요, 국제규범, 인권 등 이슈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현 시점에서 어느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가정적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인류 보편 가치와 규범을 확립하는 데 한국도 힘을 보태야 한다. 그래서 이 중국의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중국과도 이 동맹보다는 조금 낮은 관계지만 우리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외교적으로 이런 전략적 협력 관계의 틀은 유지하되 말하자면 이렇게 이 국제적인 규범과 이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이러한 중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뭐라 그럴까요? 그러한 국제 규범에 입각해서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지금 입장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현재 문재인 정권은요, 중국과 관련된 얘기는 일체 입을 딱 닫고 있잖아요. 시진핑이가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시진핑 방한할 것이다, 2년 전부터 얼마나 정말 약장사 약 팔듯이 해왔어요. 안 오잖아요. 제가 더 얘기했지 않습니까? 계속 시진핑 방한하기 어렵다.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반말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시진핑의 전반적인 국제적 위상에도 상당히 큰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정 관리에도 부담이 된다. 안 올 거다 했는데 결국 안 오잖아요. 예. 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한 답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인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확립하는데 한국도 힘을 보탠다. 이 얘기는요, 즉 인권 문제, 이건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이런 국제적인 공감 분위기가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도 동참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과 다르게 대중 태도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의사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관계에 대해서는요, 현 정부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고 정상회담을 통해 신뢰 회복 계기를 마련하고 셔틀 외교를 봉헌하겠다, 이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독자적 핵 문장에 대해서는요, 동의하지 않는다. 국제 비확산 체제에 정면 배치되어 한국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 즉 한미 확장 억제를 강화하며 북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것도 이제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일부 보수, 강경 보수 우파 전문가들도 이제는 독자적으로
핵 무장을 해야 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도 누차 얘기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윤석열 후보하고 생각이 같다. 왜냐하면 이 국제적으로 이제 NPT 체제는 완전히 정립된 국제법상의 큰 한 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 무장한다. 그럴 때 이거는요 결국 NPT 체제를 정면으로 깨고 나오겠다는데 우리는 NPT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규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고요. 만약에 그리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핵 무장을 할 수 없는 게 자체적으로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이 뭐라고 그럴까요? 핵물질을 우리가 자체 보관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대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이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비호감 대선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고 앞으로 세대와 진영을 넘어 양식 있는 모든 분들과 협치하겠다. 그래서 협치라고 하는 대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의적절하고요. 이번 워싱턴 포스트지에 밝힌 윤 후보의 대내외 공약 그리고 입장 상당히 내일 지지 투표율을 올리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핵 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린다면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이제 핵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이 경제 지원과 안보 지원을 받고 그런데 러시아가 계속 침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김정은한테도 굉장히 교훈적 사례로 김정은한테는 그래서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그럴 개연성을 더 높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고 따라서요. 이 김정은 입장에서는요. 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핵을 말하자면 핵 군축, 이 핵 감축 협상 쪽으로 방향을 확고하게 바꿀 가능성이 더 커져가고 있는 시점에 있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요.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이제 분명히 드러난 이상 우리 한반도에 말이죠. 우리 한국 땅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갖다 놓는 문제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고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가입도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할 시기가 됐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의 보완적 안보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술핵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크다는 건데요. 지금 미국의 전술핵이요 굉장히 정교하게 말하자면 이 전술핵 제조 기술이 굉장히 발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창문 하나만 딱 때릴 수 있는 전술핵까지도 지금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선제 타격 시에 말이죠. 왜냐하면 선제 타격 한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이 임박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말이죠. 전술 핵무기가 말하자면 핵 파괴 말하자면 시민, 민간인에 대한 살상 능력을 굉장히 제한시킬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핵폭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술핵 배치는 북한의 핵 단추, 김정은이의 핵 단추를 누를 수 있는 유혹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 푸틴도 핵전 위협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핵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나토나 미국이 핵을 쓴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이 우려를 알기 때문에 푸틴이 핵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정은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심층 분석 그리고 우리 대응 방안 수립에 참고 사항이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입니다. 바로 온라인 선상에 어제 밤 10시 30분쯤에 떴어요. 어떤 온라인 선상이냐? DC인사이드에 내려왔습니다. 윤석열을 죽이려고 화염병을 만들었다라는 글이 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된 신고를 받고 이 작성자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수사 중인 거 맞다.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 이것이 경찰 당국의 입장이고 이 경찰에서는 이 글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폭행 협박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C인사이드에 올라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요. 소주병 입구가 천으로 막혀있는 사진 한 장이 올라가 있고 내가 직접 죽여줄게 조용히나 있지 도저히 못 봐주겠다 너는 대통령 되면 절대 안 돼 되면 나라 망해 라고 적어 있고 이어서
윤석열, 이준석, 원희룡, 안철수 너희 모두 다 3월 9일을 기대하라. 이렇게 위협, 협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후보는 물론이고 모든 정치인에 대한 이 테러 위협에 대해서는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그 범인이 이제 밝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법정 최고형을 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말이죠. 우리는 이제 테러 청정국 또 마약 청정국 이런 국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정치인에 대한 테러 위협도 철저하게 발본색원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신변 경호팀에서 특히 경찰 각별히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또 중요한 뉴스, 우리 윤석열 후보의 승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윤석 대표가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